네, 가을 이사철을 맞아서 내 집 마련 계획 있으신 분들 관련해서 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텐데, 올가을 추석 이후에 신규 아파트 물량이 최대로 쏟아진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쏟아지는 입주 물량에도 불구하고 내 집 구하기가 여의치 않은 분들도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그리고 박성호 YTN 경제전문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추석 이후에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 올 들어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지역별로 짚어본다면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오는 겁니까? 네, 10월 분양 물량 전국적으로는 83,528채 공급이 될 예정이고요.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만 63,047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난달에 비해서는 79.5%나 늘어난 물량인데요. 네. 수도권에 많이 집중이 돼 있군요. 예, 맞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단지, 대단지들 공급이 많아서 이번에 공급 물량이 좀 많고요. 특히 이제 추석 이후에 원래 공급을 하려던 건설업체 물량에다 9월에 좀 여의치 않아서 지연된 물량까지 더해지면서 굉장히 물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오히려 보시면 그동안 과거에 공급이 많았던 지방 쪽은 한 2만 채 정도가 공급되면서 전달보다는 공급량이 좀 줄어들고 수도권 쪽에 공급이 집중될 예정입니다. 예, 수도권에 집중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좀 눈여겨봐야 될 지역이 있을까요? 지역보다는 단지들의 면면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단지로요. 예, 특히 이제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물량이 상당수 있고 특히 가락시형 재건축한 헬리오시티나 이 용인 한숲시티처럼 남사지구에서 공급되는 단지들은 각각 9,000채 이상, 6,000채 이상 대규모 매머드급 단지로. 이게 지금 나오는 게 1,000세대 이상 공급되는 지역입니까? 아니요. 이 중에서 이편한 세상 용인 한숲시티와 헬리오시티가 각각 방금 말씀드린 매머드급 규모의 단지고요. 이 단지들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큰 만큼 일반 분양 물량도 좀 많아서 아무래도 경쟁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물량에 접근하실 수가 있겠고 화면에 보이시는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동에서 재건축하는 단지인데 더블 역세권 특징을 가진 단지로서 아이파크처럼 서울에서 재건축을 통해서 교통 환경이나 주거 환경이 좋은 단지들이 많이 공급돼서 주목을 하실 만하고요. 마지막에 있는 이 화성 능동처럼 이 경기도 화성이나 용인 택지지구 주변에서 공급되는 신축 단지들이 많아서 수도권에서 좀 전세집 가격이 올라서 좀 고민이신 분들이 청약통장을 한번 써보실 만한 단지들이 이번에 많이 나온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주택 매매가 동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전세 가격이 계속 치솟다 보니까 매매 전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간 상승률, 월간 상승률은 미미하다고 할지라도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서울의 좀 가격이 저렴한 외곽 지역이나 수도권처럼 좀 가격이 높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미 과거에 최고치를 좀 경신한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좀 상승 속도가 좀 더딘 지역들도 과거 고점의 거의 90% 이상 정도를 회복한 상황이어서 집값도 오르고 전세값도 오르고 동반 상승세를 보이니까 아무래도 실수요자분들이 집을 사기도 부담스럽고 전세를 찾자니 물건도 없고 굉장히 이중고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부동산 시장이 더 이상 성장하기는 힘들다 이런 전망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집값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또 이 집값이 오른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지금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올 가을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어쨌든 개인적으로 판단하실 때는 자금 여력과 주택가격 동향 두 가지를 고민하시게 될 텐데요. 자금 면에서는 대출을 이용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정한 대출의 비율이라든가 이후의 금리 변동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좀 합리적으로 본인 소득에서 금리가 조금 오르더라도 상환하실 수 있을 정도로 좀 대출 규모를 정하시는 게 첫 번째 원칙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주택가격 동향 부분인데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전세의 월세 전환이 지속되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첫 번째 내 집 마련으로 주로 접근하는 좀 중저가 지역의 소형 주택들의 가격은 아무래도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제 소폭 오름세를 유지할 걸로 판단이 돼서 자금 여력 수준과 합리적인 대출을 포함해서 주택 구매가 좀 가능하신 분들은 저는 내 집 마련 한 채 정도는 고민을 해보시는 쪽으로 최근에 좀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예. 자, 박성호 경제전문기자, 지금 가계대출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어찌 보면 이제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이제 그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그 경제 상황 사실 어렵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집값이나 전세값이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우선 저거 처음에 말씀드린 분양 물량이 많이 늘어난다. 예.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분양 물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네. 그게 지금부터 한 2, 3년 뒤에 예. 늦으면 3, 4년 뒤에 현실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의 전세난을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전세난이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면 2009년 3월 이후에 예. 6년 6개월 개수로 따지면 7월 78개월을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럼 예전 6년 6개월 전에 비하면 거의 50%가량이 오른 겁니다. 예. 오른 거니까 그 가파른 상승세인데 지금 집값이 오르느냐 내리느냐 전망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언제 사느냐가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잘 안 사는 트렌드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그때 가면 물량도 늘잖아요. 지금 2, 3년 뒤에 보면 공급 물량이 늘게 돼 있고 네. 그때 집값이 오를 거냐라고 확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전세가가 뭐 주택 가격보다 더 높은 경우는 깡통 경우에도 지금 선뜻 집을 사지 않는 사람이 그런 이제 트렌드가 있는 거고요. 네. 예. 지금 송경천 학과가 방금 말씀하신 가계부채가 이미 1130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게 소비도 둔화되는 효과가 있고요. 예. 그래서 함부로 지금 집을 사겠다라고 나서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정부가 9.2 주거 안전 대책을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이 대책에 전월세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다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완전히 빠진 건 아닙니다만 공급되는 네. 임대주택의 양이라든가 시기가 아무래도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전세난을 당장 진화하기에는 네. 좀 어렵다라는 지적인 거죠. 특히 이제 내용이 뭐 독거노인이나 대학생 같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뭐 1000채씩 뭐 이런 네네. 리모델링 이런 방식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이 나머지 계층에 대한 전월세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실했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최근에 뭐 조금 전에도 이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전월세 값 상승이라든지 집값 상승세 이 부분이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뭐 위험한 상황, 뭐 거품이 뭐 터질 수도 있는 그런 정도로 좀 위험하게 보는 시각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집값에 비해서 전세 가격 비중이 뭐 90%를 넘는 지역도 있다. 오히려 네네. 집값보다도 전세 가격이 비싼 거래 사례가 속출했다. 뭐 이런 기사를 많이 보셨을 예. 거예요. 네. 그래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좀 주택 가격이 좀 저렴한 지역이거나 사람들이 거주는 하지만 집 사기는 좀 꺼려하는 그런 상승 가치가 좀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집값보다도 비싼 전세 계약 사례가 앞으로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혹여 이제 집값이 조금 떨어진다거나 네. 예. 이런 상황이 오면 아무래도 깡통 전세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으로 뭐 개인들이 보증보험을 든다던가 이런 것으로 이제 설득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의 대응책일 뿐이지 이제 사회적인 아니면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이렇게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월세로 지금 금리가 워낙에 낮다 보니까 월세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집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비싼 월세보다는 이왕이면 전세를 원하고 이게 근데 균형이 안 맞아서 여러 가지 또 문제들도 발생을 그럼 하잖아요. 사실은 전세냐 월세냐 지금 사실 트렌드는 네. 월세로 가는 게 맞습니다. 월세로 가는 게 거의 42% 월세 비중이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네. 근데 전세는 또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세라는 건 금리가 높을 때 네. 해당되는 거고 금리가 이렇게 낮을 때는 전세는 별 매력이 사실은 없는데 그렇죠. 예. 묘하게도 전세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전세 자체가 부족하기도 하고 집을 사실 별로 사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벌어지는데 지금 문제는 그거죠. 과연 전세 대책을 제대로 내놓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네. 특별한 대책이 별로 없어요. 뾰족한 수가 없다는 뾰족한 거죠. 수가 없어서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지난번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대책 발표할 때도 보면 네. 별로 없어요. 사실 전월세 대책은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뭐 리모델링을 해서 해주겠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내용을 보면 이게 잘한 것보다는 이 비판받는 게 훨씬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세한 얘기는 또 시간이 있으면 더 드리겠지만 예. 어쨌거나 현재로서 볼 때는 전월세 대책이 특별히 나온 게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전세자금 대출 뭐 잔액 현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뭐 일각에서는
완전히 이러다가 이제 전세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 전세 종말 시대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뭐 월세로 돌리는 게 지금 뭐 유리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금리가 싸고 이러다 보니까 전세로 묶어놓는 것보다는 또 전세를 또 투자할 다른 대상들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네. 월세로 전환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전세를 바로 보증보 월세나 완전 월세로 바꾸기는 어려우니까 일부씩 월세로 조금씩 이른바 전환하는 반전세 그렇죠. 같은. 반전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네.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전세와 월세의 중간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반전세가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나면서 점차 이제 월세화가 예상보다도 빨리 일어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여전히 이제 전세금을 재투자를 위한 뭐 개인 사금용 정도 레버리징 자금으로 쓰시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고 전세 보증금이 400조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한꺼번에 또 월세로 가기에는 또 특히 고가 주택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고 월세로 전환하기에는 또 부담이 쉽지 되죠. 않은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월세로 가는 데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반전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맞고요. 네. 그 부담들을 이제 재계약을 하는 세입자들이 계속 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쉽게 설명을 예. 드리면 네. 반전세가 뭐냐면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원래 보증금이 6천만 원입니다. 예. 보증금이 6천만 원인데 실제 월세를 내는 건 한 40만 원 내요. 예. 네. 그럼 뭔가 너무 차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단독주택이라든지 뭐 조그만 주택이 다가구 주택은 그렇고요. 그게 오피스텔로 가면 좀 달라요. 예. 저 보증금만 500만 원쯤 내고요. 예. 이거 월세가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반전세 개념을 이해하기 편하게 보증금 6천에 실제로 월세는 4천이다라는 게 반전세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짧게 뭐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이 있다면 어떤 걸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금리 변동성에 다들 고민을 하고 계셔서 대출 조정을 하고 금리가 될 것 계시고요. 같은가요? 예, 그리고 고정금리 전환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수요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박성호 YTN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